침체됐던 포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분양 예정 물량은 모두 2만 8천 가구로 지나친 물량 확대에 따른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울산에서 개막한 제3차 한너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관광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는 물론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포항과 경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그제 해군과 학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에서도 오늘 정오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경북교육청도 준비 기간을 거쳐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22일부터는 거리 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50명 미만으로 팀을 나눠 소규모로 운영하되 수학여행과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포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만 8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한편에선 지나친 물량 확대에 따른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무려 2만 8천 가구. 인구 50만 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올해 하반기에 포항에서는 12개 아파트 단지 8,491가구가 분양됩니다. 북구에선 학잠동 자이아파트 1,472가구 등 포항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단지의 아파트 분양이 이어집니다. 내년 2022년에는 13개 단지 14,676가구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남구에선 양학공원 1단지와 2단지에 아파트 2,667가구, 상도지구 주상복합에는 532가구, 오천읍 용산리 포항 2차 아이파크에는 1,475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구에선 학성공원 아파트 1,455가구, 환호공원 2개 블록 아파트는 2,997가구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포항에선 3개 단지 아파트 5,202가구가 이미 분양을 마쳤습니다. 포항에선 지난 2017년 11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동안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가 오늘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너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17개 지자체와 러시아의 극동 북극 지역 18개 지자체가 참석해 경제와 과학, 에너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포항시 대표단은 러시아 상원의원단 면담과 한너 지방정부 서밋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해 러시아 항로 신규 개설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행정에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포항시 공무원에게 뿌린 물질은 염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과수 감식을 의뢰한 결과 60대 시민 A씨가 지난달 29일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액체는 염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염산은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화학물질로 인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한편 염산 테러를 당한 공무원 B씨는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한 화상을 입어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경기에서 강원 FC에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에 강원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한 포항은 후반 21분 이승모가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신진호와 박승욱, 강상우가 릴레이골을 넣어 강원을 4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포항은 12승 9무 14패 승점 45점으로 2부 리그 강등권인 11위 강원과의 승점을 7점 차로 벌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 숲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수려한 풍광이 알려지면서 휴일에는 수백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자작나무 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던 여름철과 달리 잎이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룹니다. 금마산 해발 600여 미터 중턱에 자리 잡은 자작나무 숲은 11월 들어 벌써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붉은 단풍과 노란 낙엽 그리고 하얀 줄기는 선명한 색 대비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자작나무 숲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했고 낙엽송과 소나무가 많은 일반 산림과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자작나무 숲은 마치 동화나라의 숲속 같습니다. 겨울 채비에 들어가면서 자작나무의 흰 줄기와 낙엽, 붉은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따라 깊은 산속까지 찾은 도시민들은 이색적인 모습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런 게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좋습니다. 그냥 자작나무가 하얗고 길게 뻗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강원도도 몇 번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큰 것 같고 자연 안에서 자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르 9만여 평 규모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숨은 비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양군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수로 등 위험 구간을 정비하고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또 죽파리 입구부터 자작나무 숲까지 4km 구간에 전기차 셔틀버스를 도입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작나무 숲을 생태 관광지로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인프라를 갖춰서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른 얼굴을 간직한 영양 자작나무 숲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 복귀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새로 건립된 신라시조 박혁거세 동상이 공개됐습니다. 동상은 경주 남산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단 앞에는 신라시조왕 박혁거세라는 문구를 새겼고 뒷면에는 그의 일대기와 건립 취지를 새겼습니다. 시는 2015년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신라 대표 인물로 박혁거세를 선정한 뒤 지난해 말부터 10억 4천만 원을 들여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정흥남 전 포항 북부경찰서장이 포항시장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전 서장은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등을 역임하고 포항 북부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며 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쌀쌀합니다.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주 5도, 울진 8도, 영덕 9도, 포항이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면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상급식비 부담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합의했습니다.
분담 비율은 경북도가 12%인 145억 9천만 원, 시군은 28%인 336억 7천만 원, 경북교육청은 60%인 724억 1천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인 보육재난지원금 243억 원도 도와 시,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 비율을 협의 중입니다. 경북도청과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그동안 예산 부담 줄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오후 6시 3분쯤 포항시 남구 연이읍 자명리 자명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던 시민 A씨는 가해 승용차가 머뭇대다가 도주하자 즉시 승용차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남구 오천읍 금광리에서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뺑소니 운전자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시민 A씨를 포상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내수면 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 요리 경연대회에서 의성 비안팀의 어향 송어 요리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메기를 활용한 의성 마늘 매운탕, 군위군의 미꾸리 탕수육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리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관련 업계에 배부하고 시제품 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포항 호미곶면 구만리 방파제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발견된 거북은 길이 83cm, 둘레 75cm 크기로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체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8월에도 호미곶 인근에서 푸른바다 거북 사체가 발견되는 등 지금까지 바다 거북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